네, 이번 영상에서는 10불 1칠의 기능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지금 10불 1사부터 됐는지 10불 1칠에서 새로 추가된 기능인지는 10불 뭐 11, 14, 17, 20 계속 나오는 상황이라서요. 지금 이 영상에서는 10불 1칠 기능으로 통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유니폼 이니셜라이제이션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니셜라이즈 리스트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그 다음에 10불 1칠에 새로 추가된 스트럭처 바인딩이 뭔지 설명을 하고요. 그래서 이제 C나 10불 함수에서 리턴 타입을 여러 개 리턴하는 게 가능해졌습니다. 물론 예전에도 구조체를 리턴해서 뭐 가능은 했지만 이제 문법적으로 지원이 되어서요. 여러 개의 리턴 타입을 지원하는 게 스트럭처 바인딩에 의해서 가능하게 되었다는 것을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유니폼 이니셜라이제이션에 대해서 이해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유니폼 이니셜라이제이션은 예전에 다양했던 초기화 방법이 일관된 초기화로 통일이 되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int i라고 하면 초기화되지 않은 거고요. 예전 방식입니다. 그리고 네이티브 타입에 대해서는 빌트인 타입에 대해서는요. 이렇게 equal 다음에 초기 값을 적어줄 수 있었고요. 다음에 함수형 초기화라고 해서 괄호를 써서 역시 초기화하는 것도 가능했습니다. 마치 생성자를 호출하는 것 같지만 실제로 초기화였고요. 다음에 컨테이너에 대해서는 aggregate initialization이라고 하는데 equal 다음에 브레이스 안에 배열을 초기화하는 게 가능했습니다. 그 다음에 클래스에 대해서는요, 디폴트 생성자를 호출했고요. 생성자가 파라미터가 있는 경우에는 괄호 다음에 명시를 했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파라미터가 한 개 있는 경우는 생성자 호출 문법이 아니라 equal처럼 대입을 하더라도요. 역시 파라미터를 가진 생성자를 호출하는 게 가능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미 만들어진 객체를 equal에 대입하는 경우는 복사 생성자를 호출을 했습니다. 이렇게 보면 초기화 방법이 굉장히 다양했다는 걸 알 수가 있죠. 이 모든 것들이 하나의 문법으로 통일되었습니다. 그것을 일관된 초기화라고 합니다. 일관된 초기화 문법은 이렇게 variable name이나 객체 이름 다음에 브레이스를 써서 값을 적어주는 겁니다. 디폴트 초기화하려면요 비워둬도 되고요. 파라미터 하나면 이렇게 적어도 되고요. 다음에 배열 같은 경우는 브레이스 안에 배열의 요소를 이렇게 명시해야 됩니다. 아까와 다른 점은 이퀄이 없어졌죠. 일관된 초기화 문법을 따르는 거죠. 디폴트 생성자를 호출할 수도 있고요. 파라미터를 가진 생성자도 역시 안에 명시함으로써 호출할 수 있습니다. 이 값이 빠진 것 같은데 브레이스 안에 값을 초기화하면요 파라미터를 가진 생성자로 호출하는 겁니다. 복사 생성자 역시 조절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다양한 방식으로 존재하던 것들이 유니폼 이니셜라이제이션이라는 방식으로 초기화됐다는 것이 첫 번째 주제고요. 그 다음에 이니셜라이저 리스트라는 게 추가가 됐습니다. 그것은 std initialize라는 건데요. std initialize underscore list라는 타입이 추가가 되어서 컨테이너에 initialize list를 받는 컨스트럭터나 멤버 함수를 지정을 하면요. 이렇게 어, 그 문법을 따르는 유니폼 이니셜라이제이션 문법을 따르는 브레이스를 주어서 그 어떤 변수에 대입하는 게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서 브레이스를 주고 i1에 대입을 했잖아요. 그러면 이게 일관된 초기화의 문법이니까 이게 오토가 배열이 될 수도 있고 구조체가 될 수도 있고 모르잖아요. 그러면 실제로 C++17에서는 오토 i1 이렇게 그 배열 형식의 초기화를 주면 이 타입이 initialize list 타입이 됩니다. 그래서 다양한 곳에서 initialize list를요 초기화를 위해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명심할 점은 이것이 배열이 아니라 std initialize underscore list라는 타입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비주얼 스튜디오에서요, 어, 리턴 밸류를 여러 개 리턴하는 예전 방식을 먼저 살펴보고요. 스트럭처 바인딩에서는 어떻게 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소스는 그리고 지금부터 소스는 C++17 기능을 쓰기 때문에 비주얼 스튜디오 2017 이상을 사용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가장 최신 버전의 비주얼 스튜디오를 설치할 것을 권장을 합니다. 저 같은 경우는 15.4.1 버전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 기능은 최신 버전이 아직 아니라서요. 일부 기능은 아직 뭐 동작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비주얼 스튜디오에서 최신 기능을 쓰기 위해서는요. 프로젝트 설정에서 C++17 기능을 쓴다라고 설정을 해줘야 합니다. 코드 제너레이션에 보면요. 랭귀지에 보면요. C++의 랭귀지 탭에 보면 C++ 랭귀지 스탠다드라는
그 항목이 있습니다. 그 항목 보면 10+14나 17 그리고 레이티스트라고 돼 있죠. 레이티스트라고 지정하면 이 이제 설치된 여러분의 비주얼 스튜디오가 가장 최신 버전을 지원을 하고요. 지금은 2017년 버전을 설치를 했기 때문에 10+17을 지원을 한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레이티스트로 하든지 10+17로 지정을 한 다음에 소스를 빌드를 시도를 해야 합니다. 네, 그래서 예전에 여러 개의 변수를 리턴했던 방식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방식은 std 튜플을 사용하는 거였습니다. std 튜플 정말 참 굉장합니다. std 튜플 덕분에 굉장히 번거로웠던 작업들이 간단하게 되었고요. 튜플의 요소를 꺼내는 std get을 이용을 하면요, 자유롭게 엘리먼트들을 접근하는 게 가능해집니다. std 튜플이 어떻게 구현되었는지는 여러분 사이드 커뮤니티에 그 내부 구현 영상이 있으니까 그걸 좀 이해해 볼 것을 권장을 하시고요. 이해를 안 하더라도 사용법을 알고 여러분 소스에서 사용을 하시면 되겠죠. 어, 함수 f가 값을 3개를 리턴합니다. 인티저, std string, 더블을 리턴하는 거죠. 그러면 함수 내부에서 인티저나 스트링이나 더블을 준비를 했습니다. 유니폼 이니셜라이제이션을 이용해서 isd가 존재를 하고요. 그 다음에 리턴 자리에 이렇게 이니셜라이저 리스트라는 문법을 이용을 해서요. 브레이스 안에 여러 개의 이제 값들을 이렇게 세팅하는 게 가능합니다. 아주 놀랍죠. 그러면은 리턴 타입이 std 튜플이잖아요. 근데 std 튜플의 생성자에는 이니셜라이즈 리스트를 받는 생성자가 정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std 튜플을 위한 임시 객체로 생성하는 게 가능해지는 거죠. 이렇게 되려면은 리턴 타입의 std 튜플이요, 이니셜라이즈 언더스코어 리스트를 받는 생성자가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그러면은 std 튜플 임시 객체가 만들어지는 거죠. 멤버는 isd로 초기화가 되겠죠. 그것을 f가 리턴합니다. 그러면 오토로 받으면 t의 타입은 튜플이 되겠죠. t의 타입이 튜플이니까 std get을 이용을 해서요, 첫 번째 멤버, 두 번째 멤버, 세 번째 멤버를 얻어내는 게 가능해집니다. 지금 같은 경우는 108 sum text 0.1이니까요. 빌드한 이후에 실행을 해보면 이렇게 108 sum text 0.01이 출력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두 번째 방법은 std 스타일을 이용하는 거였습니다. std 튜플과 거의 똑같은데 리턴 자리에 이미 변수들을 선언해 두고 그 다음에 이렇게 std 타입으로 해당 변수들을 묶어서 뭐 그 튜플이 리턴하는 그 리턴 타입 대신에 사용을 하면요, 각각의 튜플이 내부에서 std 타입 내부에서 std get을 이용을 해서 각각의 변수에 초기화하도록 그렇게 코드가 생성이 됩니다. 그러면은 더 좋은 점은요, std get을 사용할 필요가 없죠. 타입을 이용하면 변수를 바로 쓰니까요. 예. 그래서 myval, myname, myDecimal을 출력하면 위에하고 똑같은 결과가 출력되는 것을 확인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이니셜라이즈 리스터를 쓰고 유니폼 이니셜라이즈를 쓰면 예전에 그 불가능했던 그 것들이 이렇게 가능하게 보입니다. 하지만 이 부분 약간 불완전합니다. 왜냐하면 튜플, 그러니까 실제로는 구조체를 리턴하는 거죠. 그리고 리턴된 구조체에 대해서 그냥 이제 매핑만 해주는 거죠. 근데 이것이 C++27에서야 스트럭처 바인딩에 대해서 가능해졌습니다. 그래서 소스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스가 10분 약간 넘을 것 같지만 한꺼번에 정리하기 위해서 그대로 설명을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여러 개의 리턴 밸류를 구현하기 위해서요, 스트럭처드 바인딩이라는 걸 쓸 수가 있습니다. 이 소스를 복사를 해서요,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소스를 보시면 k.3d라는 게 xyz 값을 가집니다. 그리고 네, 빌드를 해보면 빌드에 이상이 없고요. 예전 방식입니다. 예전 방식에서 t가 있으면 여러 값들을 기술하기 위해서는요, 튜플에서 get을 이용을 해서 사용을 했었습니다. 0, 1, 2로 얻었죠. 그리고 어떤 그 튜플 타입의 객체 t가 선언되어 있다면 타일을 이용해서 xyz로 묶어서 xyz를 역시 접근하는 게 가능하다고 했습니다. 이때 주의할 점은 타이가 이 값만 어사인 했기 때문에요, x를 변경한다고 해서 튜플의 원래 값이 바뀌는 것은 아닙니다. 마찬가지입니다. 튜플을 리턴했을 때 그 값을 받으면 값이 복사가 된 거기 때문에 개수로 접근하더라도요, 원래 값을 레퍼런스로 바꿀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자, 그런데 이제 스트럭처더 바인딩 문법이 도입이 됐습니다. 10+17의 최신 기능인데, 문법은요, 오토라고 적어주고 브레이킷 안에 값들의 리스트를 이렇게 적어줍니다.
그리고 해당 객체를 오른쪽에 적어서 대인문의 오른쪽에 위치시키게 합니다. 그러면 오브젝트에 각각의 멤버가 오토로 명시한 브레이크다운에 각각의 멤버에 바인딩 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튜플을 선언했습니다. 더블 3개짜리입니다. 이 튜플을 오토라고 해서 스트럭처드 바인딩 문법을 이용해서 이렇게 적어주면 이 t의 각각의 멤버가 x2, y2, g2 자리에 매핑 바인딩 됩니다. 타이와 비슷한 것 같지만 타이에서는요 변수를 미리 선언해 둬야 됐습니다. 하지만 오토 다음에 스트럭처 바인딩 문법을 쓰면은요 x2, y2, g2의 타입이 t가 리턴하는 타입에 따라서 자동으로 결정이 됩니다. 그러니까 변수 선언과 타입을 한꺼번에 구현한 게 오토가 되겠죠. 예, 실제적으로 컴파일러 구현자들이 이 부분을 어떻게 구현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타입처럼 이렇게 내부적으로 구현했을 확률이 되게 높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x2, y2, g2 값을 출력을 하면은요 t에 각각에 해당하는 이 값들이 1.0, 2.3, 4.5가 출력이 됩니다. 네, 실행을 해보면 네, 이렇게 1, 2.3, 4.5가 출력이 된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네, 그 다음에 이 structured binding은요, 사용자 정의 타입에 대해서도 종료를 합니다. kpoint 3D를요, xyz로 정의를 했잖아요. user defined 타입이죠. 그리고 적당하게 초기를 한 다음에 p를 structured binding을 이용해서 이렇게 대입을 하면 됩니다. 그럼 컴파일러가 p에 존재하는 멤버 차례대로를 x3, y3, g3에 매핑을 하는 거죠. 아주 강력한 기능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structured binding은 컨테이너의 레인지드 포 루프에 대해서도 사용을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맵이 더블을 퍼스트 키로 가지고요. std 스트링을 밸류로 가지는 맵이 있다고 가정을 하고요. 적절하게 초기화를 했습니다. 1, 2, 3으로 초기화를 했고요. 1에 해당하는 퍼스트, 3에 해당하는 서드, 2에 해당하는 세컨드를 가지고 있는 거죠. 그리고 레인지드 포를 이용을 해서 루프를 돕니다. 그러면 여기에 타입을 명시를 해주고 복잡한 문법을 사용을 해서 밸류 타입을 얻어낸 다음에 매핑을 했었죠. 근데 이제 스트럭처드 바인딩을 이용을 하면요. 변수의 타입을 선언할 필요도 없이 오토 다음에 키 밸류를 적어주면요. 키의 타입과 밸류의 타입이 자동으로 결정이 되고 변수 선언이 자동으로 되고 값까지 매핑이 되는 거죠. 그러면 키와 밸류를 바로 꺼낼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키와 밸류를 접근을 하면 first, second, third 형태로 출력이 되겠죠. 실행을 해보면 이렇게 1 first, 2 second, 3 third가 출력이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structured binding을 여러 개의 변수를 함수가 여러 개의 값을 리턴하는 곳에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예, 그 문법을 살펴보면요. 소스를 여러분도 소스를 다운받아서 한번 실행을 해보면서 테스트를 해보기 바랍니다. 자, 이제 예전 방식은 튜플을 리턴하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튜플을 리턴하도록 이제 작성을 할 수가 있는데요. 그리고 튜플을 리턴하도록 작성을 했고요. 그 다음에 G 함수는 구조체를 리턴합니다. 구조체 첫 번째 멤버가 name, 다음에 두 번째는 integer num입니다. 그러면 G 함수 내부에서는 uniform initialize 문법을 이용했어요. tu 객체를 만들 수가 있고 structure s가 되는 거죠. 이제 f와 g를 호출했을 때 값을 받기 위해서는요. structured binding을 이용해서 받을 수 있습니다. 더 이상 std tie나 std tuple 을 사용할 필요가 없어지는 거죠. 그러면은 마치 함수가 xyz 세 개의 값을 리턴하는 것을 받게 되는 거죠. 물론 실제 함수 f는요 구조체를 리턴을 하고요, 튜플이나 스트럭처를 리턴을 하고요. 그 값들이 xyz에 대입되는 거지만 사용자 입장에서는요 함수가 여러 개의 값을 리턴하니까 그걸 받을 수 있게 되는 거죠. 파이썬 같은 데서는 이게 가능했잖아요. 그래서 마침내 C++에서도 여러 개의 리턴 값을 받는 것이 이렇게 가능해졌습니다. 사용자 리턴 타입에 대해서도요, 스트럭처 바인딩을 이용을 하면요, A와 B 값을 출력을 하는 게 가능해집니다. 빌드한 이후에 실행을 해보면 스트럭처드 바인딩이 훌륭하게 동작하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C++17에서는요, Uniform Initialization, 다음에 Initialize List, 제가 처음 Initialize List를 봤을 때 이것이 빌트인 타입이 아니라 std namespace에 정의된 initialize underscore list라는 게 되게 신기했습니다. 근데 이 std initialize underscore list는요, 사용자가 재정의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아주 신기했는데요. initialize underscore list 여러분 문법을 꼭 파악을 하도록 하시고요. 그 다음에 C++17에 추가된 structured binding을 이용해서요. 함수가 여러 개의 값을 리턴할 때 그것을 받는 방법이 가능해졌다는 것에 대해서 설명을 하였습니다. 네, 감사합니다.